네. 자, 파트 3 부분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1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고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보기 1번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거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결핵. 근데 뭘 제외해요? 비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피부병 또는 그 밖에 화농성 질환. 이것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자, 복통이나 설사. 이거는 주의를 요하는 질병으로 종사하는 건 가능했으나 주의를 좀 요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외에 뭐가 있었죠? 그 외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복통이나 설사는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는 뭐 어렵지 않게 문제가 좀 나온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위생모자. 머리카락이 빠져 음식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위생모자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잘 정리하여 써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휴대전화, 시계, 반지 등. 휴대전화, 시계, 반지 등에는 만윤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착용이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네, 맞겠죠, 그죠? 가급적 되도록이면 착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발톱의 위생관리도 깨끗이 하면 간접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작업복은 가운, 방수 앞치마, 방수 작업복 등은 화려한 색상이, 그죠? 아니죠? 그죠? 오염 물질을 식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흰색의 앞치마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수시로 작업장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자, 식품 변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식품 변질의 종류는 부패, 산패, 변패가 있었죠. 혼합은 아니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식품 부패의 주된 원인은 자, 곤충에 의한 상해. 주요 원인을 물어보고 있네요. 압력, 냉동, 건조, 조사에 의한 식품의 물리적 변화, 미생물의 성장과 작용, 식물, 동물 조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의 작용. 자, 식품 부패의 주요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의 성장과 작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과 작용이 주 원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3대 요인. 이거 아까 또 나왔었죠. 그죠? 감염병의 3대 요인은 감염원, 경로, 그 다음에 숙주의 감성성으로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감염 요소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차이점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감염병과 식중독의 주요 차이점. 시험에서도 종종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감염병은 통상 동력이 강하나 식중독은 동력이 약하다. 감염병은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길고 식중독은 잠복기가 대체로 짧다. 그죠? 자, 감염병은 섭취한 사람에게서 끝나지만 식중독은 전파된다. 바뀌었네요. 그죠? 감염병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만 식중독은 섭취한 사람에게서 끝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감염병은 면역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식중독은 면역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감염병의 원인이 세균성 감염이 아닌 것은입니다. 세균성 감염. 이거 나왔네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죠? 세균이 많은 이장님이 파티에 갔다 콜레라가 걸렸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전염성 설사증은 바이러스, 그 폴리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감염병의 원인이 바이러스 바로 나오네요. 바이러스성 감염. 자, 바이러스성 감염은 아까 바이러스에 걸린 폴리가 급회전을 했다가 설사를 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볼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아닌 것은 아메바성 이질은 기생충형 감염이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4번이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 자, 감염 원인입니다. 감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건 아니죠. 이거는 감염원 대책은 환자나 병원체. 자, 여기 있네요. 환자를 격리 또는 병원체를 살균하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거고요. 감염 경로라는 것은 식품, 기구, 곤충 등 동물 등의 매개체 맞습니다. 그죠? 경로. 자,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는 건 2번이겠네요. 자, 감수성자 대책. 감수성자 대책은 환자를 격리 또는 바뀌었네요. 그죠? 이거는 감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식중독의 개념으로 알맞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개념.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감염, 질환 또는 독소 질환 맞죠? 그죠? 자, 식중독의 개념 여기 한번 다시 더 했네요. 식품위생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된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네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이 주로 노로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인데요. 14번 문제는 자연독 식중독의 종류와 독성의 연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바른 연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어려우실지라도 일부러 계속 얘기하시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어, 테트로도톡신, 페류, 싹시톡신, 버섯독, 아마니틴, 무스카린. 자, 모카씨, 리신 아니죠? 그렇죠? 모카씨는 뭐예요? 고시폴입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해썹의 준비 단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5단계로 된 준비 단계 그리고 7단계의 본 단계가 있죠. 해썹은. 자, 그래서 준비 단계는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용도를 확인하는 정도가 준비 단계고 분석하는 단계는 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구성하고 작성하고 확인하고 구성하고 작성하고 확인하고 또 작성하고 확인하는 단계는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분석하는 건 본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원칙 나오네요. 그죠? 7원칙. 7원칙은 자, 보시면 여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7원칙은 자, 분석하고 결정하고 설정하고 확립하는 단계로 수립하고 유지한다. 그죠? 아까 본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정하고 확립하고 수립하는 이 세 가지 단계는 맞지만 현장 확인 아까 바로 나왔었죠. 그죠? 이건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중요한 문제만 좀 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고시한 해썹의 선행 요건 중 소규모 없습니다. 소규모 없어. 우리 떡집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식품 소분업소, 선행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번 읊어드렸는데요. 주로 제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 반품이란 이런 회수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맞는 거는 4번입니다. 자, 올바른 채소 세척 방법이네요. 자, 올바른 채소 세척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수돗물로 한 차례, 아니겠죠? 그죠? 수돗물로 한 차례 씻는 건 아니겠고요. 자,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그렇죠?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는다, 맞고요. 수돗물을 끓여서 식힌 물을 받아 그 물로만 2회 정도, 이것도 아니겠죠? 그죠? 소금물로 한 차례 헹군 뒤, 아니겠습니다. 자, 음용수에 적합한 흐르는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는다.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부패와 이제 변폐가 좀 나오고요. 이런 문제 나온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발효를 이용한 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발효를 이용한 식품, 증편. 발효를 이용한 유일한 떡이죠. 그죠? 증편. 그 다음에 간장. 맞죠? 그 다음에 시루떡. 시루떡은 아니겠네요. 그죠? 빵도 발효를 이용하고 아닌 것은 정답 4번 시루떡입니다. 자, 식중독의 예방 및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식재료의 청결 및 항상 청결과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겠고요. 고온 저장 아니죠. 그죠?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저온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 기구, 용기, 포장, 식품 취급자 청결 유지 맞고요. 그 다음에 식품 원료 및 이를 가공한 식품의 가열 살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의 분류가 아닌 것은 세균성 식중독의 분류는 독소, 중간, 감염형이었죠.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자연형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연독 식중독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또 연결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피마자씨, 리신, 페류 중독, 삭시토신 이거 계속하면 입에 진짜 붙어요. 그 다음에 감자독은 90% 아니죠, 그죠? 솔라닌, 셉신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콩류에는 사포닌. 이거는 맨 처음에서 좀 다뤘던 콩류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설사와 속쓰림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독은 솔라닌, 셉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자, 땅콩, 그 다음에 옥수수, 쌀, 보리, 된장, 간장. 요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플라톡신, 황병미, 맥가, 후모니신 이렇게 나오는데 땅콩, 옥수수, 쌀, 보리, 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는 자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인 강한 발암성 물질로 땅콩, 옥수수, 쌀, 보리에 번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땅콩, 옥수수, 쌀, 보리, 아플라톡신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뭐 예상 문제로 이제 미리 풀어봤었죠. 자, 다음 중 페니실륨 속과 아스퍼질리스 속 곰팡이들에 의해 쌀이 황색으로 변색하는 것. 너무 쉬웁니다, 실은. 이름에 거의 다 말에 써있죠. 황변미. 쌀이 변하는 황변리 중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호밀, 밀, 귀리, 보리. 호밀, 밀, 귀리, 보리. 자, 이거는요, 맥각 중독입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며 지금 황변미는 위에서 다르고 아플라톡신도 달았었죠. 자, 맥각 중독은 호밀, 밀, 귀리, 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곡류입니다. 곡류 이번엔. 그죠? 곡류, 옥수수, 밀, 쌀. 주로 옥수수에서 발견된다. 자, 이거는 푸모니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푸모니신은 곡류, 옥수수, 밀, 쌀에서 많이 발견되며 주로 옥수수에서 발견된다. 주로 옥수수, 푸모니신, 옥수수, 푸모니신 이렇게 좀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개인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에 신속히 남은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무리가 가더라도 절대 무리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무리가 가면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고요. 작업자의 작업 숙련도가 낮은 경우에 작업 시 더욱 위험에 노출.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련도가 낮을수록 더 안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작업자가 도구 및 장비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정확히 숙지를 해야 작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예방 교육 반드시 좀 해줘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구에 대한 문제들도 좀 나오는데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도구 및 장비류는 잦은 세척, 소독, 살균 등에 견딜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그죠? 잦은 세척, 소독, 살균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되고요. 세척하기 다소 어렵더라도 안 됩니다. 그죠? 세척하기 쉬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척하기 어렵더라도 복잡하게 정교한 경우. 다르면. 자, 정답은 2번이겠네요. 세척하기 편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장비류는 독성이 있어서 그냥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파손되거나 하면 자칫 식품에 섞이거나 할 수 있으므로 단단한 내구성 가져야 한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개인 위생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외부의 오염 물질이나 그 다음에 세균의 전달 경로가 되기도 하므로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은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지 못한다. 저 어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분야에 직접 종사한 영업자 및 종업원은 규칙에 따라 매년 1회, 그죠? 아까 맞습니다. 매년 1회에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자, 피부 가려움이나 피부 발진 증상이 있을 때에는 분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좀 주의를 요하는. 자,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부 가려움이나 피부 발진의 증상은 주의를 요한다. 안 되는 건 뭐였죠?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물집 등 이런 것들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봤고요. 교차 오염 뭐 처음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보아볼까요? 자, 교차 오염은 칼이나 도마, 주걱, 식품 구별로 채소, 그 다음에 육류, 어류 이렇게 식품 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비오염 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말하며 조리하는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날 것과 익힌 것 같이 보관했을 경우에 물론 발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앞치마를 착용하면 위생복에 세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육류나 생선류 할 때는 앞치마를 착용하는 게 좋죠. 그죠? 맞습니다. 자, 하나의 칼과 도마로 조리해야 할 경우 육류, 어류, 아니죠. 그죠? 채소. 그죠? 채소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육류, 어류가 세 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자연독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연독 식중독이란 천연 물질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오인하고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확한 정의 맞습니다. 자, 동물성 식중독이로는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 이제 조금 입에 있지 않아요, 그죠? 자,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 페류는 삭시토신, 그죠? 아플라톡신 아니죠? 자, 그래서 페류는 삭시토신, 어류는 시와테라톡 맞습니다. 틀리죠, 그죠? 아플라톡신이 아니죠. 자, 2번이고요. 식물성 식중독으로는 감자, 솔라닌, 콩류, 사포닌 이제 좀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감자, 솔라닌, 콩, 사포닌, 피마자씨, 리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곰팡이에 의해서 쌀이 변하는 것은 황변미 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목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맞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제1장 2조에서는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기구, 용기의 포장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 식품의 를 결정하여야 그죠?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해야 한다. 맞고요.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를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긴급 대응을 위반한 자. 자, 이거는 아까 징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표시를 위반한 것들은 대개 3년.
그죠?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나요? 그죠?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위반하거나 위의 식품 등의 긴급 대응 위반한 거. 그 다음에 보고 의무, 긴급 대응, 표시 위반한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해썹 저음 요성의 선행 요건 중 소규모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그죠? 자, 소규모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소규모 업소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소규모 업소는 지금 보시면은 헬스 프로그램 얘가 빠져 있죠. 그래서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 소리, 시설 관리, 설비 관리 등등이 있고요. 소규모 업소는 작업장의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방충, 방설을 관리하고 종업원, 세척, 소독, 입고 보관 이렇게 작업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반면에 냉장 창고도 관리를 하고요. 근데 회수 프로그램은 이제 즉석 판매 제조이기 때문에 반품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회수 프로그램 관리는 좀 빠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상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파트 4 부분, 이론 부분을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